이게 많이 잘라내니까 붕 떠버린 거예요. 여기 피부가 모자라니까 여기 눈이 안 붓겠죠. 이 피부가 모자라니까 바깥에서 많이 잘라냈으니까. 그리고 흉도 많이 져 있고. 근데 거의 비슷해요. 이런 경우 보면 이 짝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 어딘가에 똑같아요. 여기. 봉합은 잘 해야지 타인이 봤을 때 눈 밑에 흉터가 보이는데요. 이런 현상이 안 생기게 되는 거죠. 황노화 수술이 맞을까라는 주제. 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상안검, 하안검 수술. 과연 황노화 수술이 맞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여러 개를 업로드 했지만 아직도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다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헷갈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렵게 이제 들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눈꺼풀이 처졌다. 앞쪽이 뭔가 처져가지고 쌍꺼풀이 많이 처졌어요. 혹은 눈 밑에 지방이 불룩해지고 고랑이 진해졌어요. 라는 증상으로 오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이제 해석이 틀리다는 거죠. 상하안검이라는 수술이 이제 재래식 예전 오래된 방법들은 요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볼록하면 잘라내기 시작해요.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죠. 볼록하니까 눈꺼풀이 이렇게 쌍꺼풀이 처져 있으니까 거기를 잘라낼 거야. 굉장히 결과에 대한 간단한 해석 방법인데 이게 왜 복잡하냐면은 예를 들어 눈꺼풀 위를 설명을 드리면 상안검 수술 피부를 많이 잘라내는 형태로 하게 됐을 때 이게 자르면 자를수록 뚱뚱해져요. 우리 일반 상식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뚱뚱한 거를 자르면 얄쌍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해부학적으로 자르면 자를수록 뚱뚱하게 되게 설계돼 있어요. 우리 몸이. 눈 밑도 마찬가지로 자르면 자를수록 모양이 파괴돼 버리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애교살 파괴예요. 애교살이 소실돼 버리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상하안검이 그런 형태로 했을 때 과연 항노화 수술인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친구분들이 뭐 상안검 수술을 받으셨는데 너무 인상이 세져가 겁나서 못 받고 있었다. 이때까지 차라리 이대로가 나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거를 그럼 해결할 수 없느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쌍꺼풀이 처지고 눈 밑에 지방이 볼록 나오고 고락이 진 것은 결과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인은 있어요. 원인은 노화에 의한 처짐이에요. 그 처짐을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옛날 모양으로 복원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이게 전형적인 잘라내는 형태의 상하안검 수술이거든요. 예, 아직도 이렇게 많이 행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경험이 엄청 많으시거나 아니면 이게 이 형태의 수술로 잘 해오신 선생님들께서는 물론 안 그러신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뭔가 쌍꺼풀이 있는데 두꺼운 쌍꺼풀이 인위적으로 보이는 이 형태가 앉아있죠. 그리고 밑에 이 왼쪽 케이스는 보시면 여기가 막 잘려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볼록한 건 또 그대로 있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어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눈 밑에 볼록함은 없는데 여기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으로 보이죠. 그죠? 여기가 두툼해지고 애교살도 파괴되고 이게 인상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퉁치면 사나워졌다라는 건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제가 생각에는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 이게 자른다고 이게 이 뚱뚱한 거를 여기 처져 있는 거를 여기서 잘라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부분 눈썹 하수인 경우가 많아요. 눈썹이 내 쌍꺼풀 쪽으로 눈꺼풀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눈이 처져 보이는 거지 이렇게 잘라낸다고 해서 예전 모양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여기서 잘라내게 됐을 때 이 잘라낸 피부를 다시 보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르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복원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아니고 어떤 해결법이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물으실 수가 있잖아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해결을 잘 했을 때 이 왼쪽 모양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한쪽만 봐서 자세히 보시면 이게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죠. 이건 쌍꺼풀 수술을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눈꺼풀이 보이는 원인이 눈썹이 처져 내려와서 여기 주름, 이 점거가 있잖아요. 이게 이 치마 주름처럼 치마 저골이 이제 처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눈썹이 내려와서 내 눈꺼풀 덮은 형태이기 때문에 눈썹이 거상되는 수술, 즉 이마 거상을 하게 되면은 원래대로 이제 복원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 수술하고 절개는 피부를 통한 절개를 했는데 여기를 거상을 했기 때문에 원래 형태대로 복원된 거죠. 이 형태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보시면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선호하는 수술 방법은 이 눈꺼풀 위를 복원해 주기 위해서는 눈썹이 거상돼야 된다, 그죠? 이마 눈썹 거상인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복원이 되기 위해서는 피부를 열고 들어가서 재배치를 하고 나머지 처져 있는 조직을 다 거상을 하면은 원래대로 복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양은 자연스럽고 인상도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형태는 인상이 돌이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잘라내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처럼 자라지 않은 상태로, 이게 잘라낸 게 아니거든요. 그냥 처져 있는 거거든요. 눈썹이 내 눈 덮어서 처져 있고 눈밑이 처져서 이렇게 볼록하고 고랑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이 복원이 됐을 때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이분의 과거 15년, 20년 전쯤의 모양이겠죠. 그 형태로 복원을 해주는 거고, 이거는 복원이라는 수술은 결국 거상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동시킨 거거든요. 이거는 뭘 잘라내가는 수술이 아니에요. 이마를 예를 들어서 이마의 흉터를 피하기 위해서 이마에 절개선을 내서 거기 조그만 절개선으로 이걸 다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 형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다시 오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사를 멀리 갔기 때문에 15년, 20년 전쯤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다시 내려오기도 15년, 20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유지기간이 굉장히 길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눈꺼풀이 처졌어. 이제 결과에 대한 표현들이죠. 여기가 볼록하고 막 고랑이 많이 심하게 졌어.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의 원리적인 해결 방법은 이 처져 있는 현상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게 복원이고 그게 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원장님이 한 검은 애교살이 만들어져 있고 다른 데서 잘려서 한 건 하안검이 애교살이 다 잘려 있는데 애교살이 이걸 만드신 건가요? 근데 이게 만들었다는 표현보다는 이 분의 애교살을 복원해 준 거예요. 원래 이만했어요, 젊었을 때. 그래서 여기를 열고 들어가서 여기를 이만큼을 복원해내면 이 형태로 되는 거죠, 애교살이. 이것도 잘려서 온 거거든요. 이게 과거에 잘라내는 수술, 하안검이라는 수술 있죠. 잘라내는 이 피부를 여기 잘라내고 잘라냈는데 또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근본적으로 처짐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처짐을 해결하면 예전 저절로 들어가요. 저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려진 상태에서 오게 되면 이거를 복원을 해도 아까 모양들하고는 틀리게 애교살이 없잖아요. 볼록한 거는 이 처짐이 해결이 됐으니까 볼록한 거하고 고랑은 좋아지겠죠. 그런데 특히 왼쪽은 이 애교살이 많이 파괴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걸 다시 이미 없어진 거기 때문에 못 만들어요. 이거는 복원하는 과정이지 애교살을 제가 만드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 눈들은 애교살이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자른다고 해서 우리가 심플하게 시도를 하는 것은 좋아요. 심플하게 시도를 하는 거지. 잘라내는 게 제일 심플하겠죠. 그런데 심플하게 잘라내게 되면 방법은 심플하지만 다른 부작용이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가 복원하기가 불가능하다. 피부를 붙여주거나 없어진 피부나 애교살은 복원할 수가 없다. 근육과 피부는. 그런 거고, 이게 유지기간도 짧아질 가능성이 많다. 왜? 처져 있는 데다가 잘라냈으니까. 그 처짐을 없애야지 거기 들어가겠죠, 옛날 형태대로. 원장님, 그러면 아까 했던 상안검, 하안검 수술은 원장님 했던 시술 자체가 흉터가 잘 안 보이던데, 네. 그럼 어디로 절개해서 들어간 거예요? 네, 그것도 오인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한번 확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하는 하안검 수술이 여기를 말하거든요. 눈썹 아래 어딘가에 여기 절개선을 이렇게 건판 아래에 이렇게 두는 것인데, 이 피부에다가 여는 거에 똑같아요. 연 거는 똑같은데 이게 봉합이 잘 됐냐 안 됐냐의 차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어디를 열어서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같지가 않아요. 이제 이게 굉장히 이거는 봉합을 좀 그죠? 많이 잘라내고 봉합을 못한 형태가 되겠죠. 이게 많이 잘라내니까 붕 떠버린 거예요. 여기 피부가 모자라니까 여기 눈이 안 붓겠죠. 이 피부가 모자라니까 바깥에서 많이 잘라냈으니까. 그리고 흉도 많이 져 있고. 근데 거의 비슷해요. 절개를 열어도 여기는 눈으로 구분이 잘 안 되죠. 이게 시기에 따라서 틀리지만 이런 경우 보면 이 짝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 어딘가에 똑같아요. 여기. 이제 봉합을 잘 해서 그런 거고, 봉합은 잘 해야지 타인이 봤을 때 눈 밑에 흉터가 보이는데요, 이런 현상이 안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거는 봉합의 문제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수술하는 방향이 서로 틀린 거예요. 결국은 이게 수술의 형태도
이게 뭐 잘라내는 수술을 해가지고는 자연스러운 모양을 찾을 수가 없고, 봉합이 잘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흉터가 크다 혹은 흉터가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롬 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노화 수술이 맞을까라는 주제를